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부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도내 한 업체의 경우 직원들에게 화장실 갈 때마다 보고하도록 하고 화장실 안에 머문 시간까지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가 확대되면 창원의 주력 산업이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초 소재와 재료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시, 군을 둘러보는 광역 시티 투어가 폐지됐습니다. 지역 간 의견을 조율해야 할 경상남도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마른 멸치의 경매 가격이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판매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어제부터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에게 화장실 갈 때마다 보고하도록 하고 화장실 안에 머문 시간까지 파악한 직장이 있습니다. 회사는 근무지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김해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직원이 관리자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급해서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간다고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회사가 지난달부터 직원들에게 화장실에 갈 때마다 보고하도록 지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성 직원들은 남성 관리자에게 화장실 출입을 보고하는 게 수치스러워 생리 현상을 참다 보니 급성 방광염에 걸렸다고 하소연합니다. 나 뜨겁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냥 나오면 머리 푹 숙이고 자리자리에 뛰어가기 바쁩니다. 내가 왜 이래야 되나. 관리자들은 화장실 이용 횟수는 물론 한 번 화장실에 가면 얼마나 머무는지 시간까지 재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참사 없는 과목같이 일만 하게끔 만들라고 자기네들은 손 놓고 3, 4, 5 모여가지고 수다 떨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계속 눈을 우리는 주시하는 거예요. 사측은 근무지 이탈 사례가 빈번해 단속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거에 대한 보고가 아니고 근무지 이탈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화장실 가는 보고로 조금 오해가 되는 부분이 좀 있다. 이 회사는 또 직원들이 병원에 간다며 연차를 신청하면 어느 병원, 어느 의사에게 가는지 보고서처럼 써내도록 했고 휴식 시간이 10분인데 7분만 되면 종을 쳐 자리에 앉도록 유도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사측은 지난 5일 화장실 보고 규정을 철회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차는 제한한 적이 없고 종을 친 것도 휴식 시간이 끝날 거란 걸 알려주는 차원이었다며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가 확대되면 창원의 주력 산업이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초 소재와 재료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창원의 주력 산업인 공작기계의 핵심 부품은 수치 제어반입니다. 공작기계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일본 언론은 반도체에 이어 한국 수출 규제 확대 품목으로 공작기계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공작기계 업체들의 수치 제어반 일본 의존도는 98.3%입니다. 일본산 수치 제어반 수입이 막히면 창원의 공작기계 생산은 사실상 멈추게 됩니다. 독일 제품이 있긴 하지만 생산 현장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독일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만 수십 년간 일본 제품을 바탕으로 만들었던 공작기계를 활용한 고객사들이 활용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초 소재와 재료를 국산화하는 겁니다. 상공계는 창원에 있는 재료연구소 기능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 선도형 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고부가 가치 소재 산업의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그 중심에 재료연구소의 원심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재료연구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의 부설기관에 불과합니다. 이곳 재료연구소를 정부 출연 독립연구기관인 재료연구원으로 바꾸려는 법안은 3년째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로 재료연구원 성격과 재료 국산화에 정치권과 산업계가 발빠른 대응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오늘 밤부터 장맛비가 이어집니다. 제주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오늘 밤을 시작으로 모레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경남 내륙 지역이 30에서 80mm, 남해안 지역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기온 어제와 비슷하며 낮 기온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21도, 진주 20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8도, 진주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어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온 평년과도 비슷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0도, 양산 2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대체로 28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9도, 산청 20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9도, 합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은 조금 꺾일 것으로 보이고요. 장맛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유치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과는 반대로 여러 시군을 둘러보는 광역 시티 투어는 폐지됐고 경상남도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천 시티 투어 버스가 차고지에 서 있습니다. 관광객이 몰릴 금요일인데도 시티 투어 신청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예약된 건 겨우 6일. 2억 원이 넘는 대형 버스에 월세만 내고 있으니 시티 투어 대행사는 답답할 지경입니다. 매일 보조금 받는 것이 아니고 하든 운행할 때만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사천시는 서부 경남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는 시티 투어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들어 예산을 5천만 원으로 크게 늘렸지만 결과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4월엔 14차례, 5월엔 8차례, 6월엔 단 4차례만 운행했습니다. 특히 사천에서 출발해 진주와 하동, 남해 등 인근 시군의 관광지까지 둘러보는 광역 코스를 올해부터 없앤 뒤 이용객은 더욱 줄었습니다. 타 시군에서 남해도 그렇고 하동에는 또 강력 코스가 없어요. 자기들 그만하지. 그거 굳이 우리 사천만 왜 강력 코스를 하느냐고 작년 연말에 시의원님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경상남도의 예산 요청도 해보고 도내 시군들을 중부권, 서부권 등으로 묶어 광역시티 투어 운영을 해보자고 건의도 했지만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시군 지자체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이를 조율할 경상남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외지 관광객들이 한 지자체만 보고 멀리서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별로 얼마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평하게 또 이 사업을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해 전남의 지자체를 포함한 광역시티 투어로 운영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마른 멸치의 경매 가격이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지만 소비자 판매 가격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른 멸치 경매가 한창입니다. 1.5kg 한 상자의 낙찰가가 4,000원을 넘지 못합니다. 지난 1일부터 멸치조업이 시작됐지만 가격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16일 동안 진행된 멸치 1.5kg 한 상자의 평균 낙찰가는 3,466원. 지난해 같은 기간 6,909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재고 물량이 쌓여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중대 멸치가 많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상품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지금 봅니다. 그래서 중도매인들이 제대로 그 물건을 사서 위판이 안 되니까 경비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해서 손해 갈 정도로 지금 그런 수준입니다. 마른 멸치 경매가는 반토막 났지만 소비자 판매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4,000원대에 경매됐던 마른 멸치 한 상자가 15,000원에서 2만 원 선에 팔리고 있습니다. 조업에 나서지 않았던 지난달과 비슷합니다. 지금은 지난 수준. 저쪽에서 만 원에 나왔으면 우리가 만 원에 팔 수는 없어요. 경매 가격이 떨어지면 어민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되는 반면
중도메인들은 싼값에 사들여 시장에 내놓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어 시장 가격은 요지부동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심근경색증은 우리나라 3대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그 발병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관심이 더 높은데요. TV클리닉 건강이 보인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게 되면 이제 혈관에 이제 동맥경화증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일종의 파이프에 때가 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생기는데 이게 이제 안정적일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불안정의 상태일 때는 이제 갑자기 터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안 좋은 찌꺼기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 결국 이제 피와 엉겨붙게 되죠. 그 엉겨붙은 피와 함께 혈관이 갑자기 막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통증을 아주 심하게 느끼고 잘못하면은 이제 심장이 멎게 되는 이제 치명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걸로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일을 한다든지 많이 걷는다든지 그러니까 심장이 뭔가 이렇게 펌프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평상시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뭔가 일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증상이 느끼죠. 최근 한국 데이터들 보면은 오히려 이제 겨울보다는 여름에 많이 발생하고 외래에도 많이 온다는 그런 데이터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죠. 뭔가 통증이 느끼고 뭐 어지럽다든지 뭐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뭐 그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전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죠. 평상시에 내가 고지혈증이 있었다, 아니면 뭐 담배를 많이 피고 요걸 스트레스가 많다 이런 뭔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이염자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 먼저 한번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상당히 일반인들이 그거를 감별하는 거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심한 통증이 있으면서 식은땀이 난다. 적어도 5분 이상 지속된다. 이런 경우 있을 때는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119에 연락을 해서 바로 병원에 오시는 게 맞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CT도 찍을 수가 있고요. 트로포닌이라는 이런 표지 인지가 있는데 세포 한두 개만 죽어도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검사들을 하면 알 수가 있고 많이 의심이 된다. 그리고 결국은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약물 치료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 뭐 스텐트나 이런 시술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제때 오시고 그러면 심장에 큰 무리가 안 가는 선 내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하게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탈수가 생기죠. 카페인이나 맥주나 먹게 되면 나중에 또 이뇨작용이 많이 생기니까 물을 많이 먹고 너무 과한 온도 변화에 좀 피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또 건강한 여름나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여름철 심장 건강이 보이실 겁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양파와 마늘 소비 촉진 관련 사회단체장 간담회가 오늘 오후 2시 창녕군청에서 열립니다. 2019년 시각장애인 화합 한마당 행사가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하동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2019년 119 시민 수상구조대 발대식이 오늘 오전 11시 거창군 수승대에서 진행됩니다. 함안 공공도서관 설립 업무 협약식이 오늘 오전 10시 함안군청에서 개최됩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산림조합이 국립난대수목원의 거제 유치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산림조합 중앙회 부산, 울산, 경남의 지역본부를 포함한 부울경 21개 산림조합은 난대수목원 거제 유치를 지지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산림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산림청은 국립난대수목원 최종 후보지로 거제와 완도를 두고 다음 달 최종 입지를 선정합니다.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가관리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의 안착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에듀파인을 도입한 도내 사립유치원은 114곳으로 모두 예산 입력을 완료하는 등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도내 269개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을 위해서 전담팀의 운영과 실무교육 등 회계 시스템의 정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해 보건의료산업노조와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 관계자와 어제 면담을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면담을 통해 서부경남의 공공의료 시설 확충을 두고 그 방법과 규모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인 공론화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늘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제1회 혁신성장 투어 행사 가운데 하나로 진행되는 이 협약에는 경상남도를 비롯해 동반성장위원회,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LG전자, 포스코, 두산 등 대기업도 참여합니다.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은 대기업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과 협업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는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과 관련해 자부담 비용 10%를 지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어제 진주분사 사옥에서 동반성장위원회와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LH는 2021년까지 공공기관 최대 규모인 2,969억 원을 투자해 협력 중소기업을 위한 동반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임금 격차 해소에 나서게 됩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한 전어금어기를 어제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오는 24일 사천의 삼천포항 전어축제를 비롯해 도내 남해안 곳곳에서 전어축제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한편 전어는 산란기인 5월에서 7월 사이에 연안에 떼를 지어 몰려와 알을 낳습니다. 김해시 위례 의약분업 예외 지역인 주촌면이 오는 10월 9일부터 예외 지역에서 해제됩니다. 그동안 주촌면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각각 약 조제가 가능했지만 주촌 선천지군의 새 아파트 상가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각각 한 곳씩 입점하면서 해제 대상이 됐으며 90일간의 공고를 거쳐 10월 9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진주 지역에 검정날개 버섯파리가 창궐해 시민 불편이 커지자 진주시가 대대적인 방역에 나섰습니다. 진주시는 이달 초부터 남강변과 물풀이 자라는 수변 지역에 검정날개 버섯파리가 급증하자 출몰지를 중심으로 드론 등을 동원해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검정날개 버섯파리는 지난 1997년 일본에서 유입된 외래종 농업 해충으로 최근 습한 날씨가 이어지자 급격하게 번식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2022년 시행을 앞둔 고교 학점제에 대비해 고교 학점제 모델 학교를 시범적으로 조성합니다. 도교육청은 대학교 수업과 유사한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 수강 신청 결과에 따라서 강의가 없는 공강 시간이 발생할 수 있고 수업에 따라 학생들이 몰리거나 적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모델 학교를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2일까지 공모를 통해 고교 학점제 모델 학교 2곳가량을 선정하고 60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 새학기 전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중앙관세분석소에 정윤성 신임소장이 취임했습니다. 정윤성 신임소장은 국제 분석 업무와 원산지 확인 분석 등 업무 영역이 확대된 만큼 무결점 분석 행정을 구현해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혁신도시 이전 기관인 중앙관세분석소는 수출입 물품의 규격과 성질 등을 정밀 분석해 통관 질서를 확립하고 적정 과세 가격 결정으로 관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립된 곳입니다. 제5회 하동 섬진강 제첩축제가 오는 26일부터 사흘 동안 하동 송림공원과 섬진강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황금 제첩을 잡아라와 전통 방식의 섬진강 제첩잡이 체험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놀거리, 체험거리들로 진행됩니다.
고성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청소년 수당제인 고성군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고성군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는 현재 고성군의 재정 자립도가 낮고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수당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부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고성군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13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 매달 5만 원에서 7만 원을 현금 포인트로 지원하는 청소년 수당 제도입니다.